주인공이 소중한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며 관객분들께 여러 질문을 던지는 로맨틱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하신 백승기 감독님, 손희용 배우님, 강소영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힘찬 환호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와. 네,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신 귀한 관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 인천 스텔라를 연출한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인천 스텔라에서 남기동을 연기한 손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규진 역할의 강소연입니다. 네, 그 우주 배경의 작품을 극장 이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상영하게 된 건 이제 좀 오랜만에 이렇게 틀게 되었는데요. 이제 감독님께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상영회를 하고 이렇게 GV를 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 영화를 만든 지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강산이 한 60% 정도 변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상영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굉장히 특히 또 제 영화 중에서 가장 극장에서 봤으면 하는 영화 1위이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 스텔라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제 자동차가 우주선이 되고 자동차 전기도가 아사가 되는 또 그런 스타겜처럼 독특한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유치하면서도 센스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처음 이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영화의 미학 중에 방금 전에 모더레이터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치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치함을 잘 살리려면 유치원 과정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유치원 과정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이수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놀고 충실하게 이렇게 유치원 과정을 잘 마치면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업슨의 미학이라고 있습니다. 업슨의 미학. 그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배우도 있어야 되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로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제작비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뭐가 없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끌어모아서 스스로 체면을 걸고 이건 우주복이다, 여기는 우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체면을 걸고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배우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체면을 걸고, 체면을 걸고 체면이 안 걸리면 가스라이팅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이런 없음의 미학이라는 게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없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창조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배우분들에게는 또 다른 낭만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우주 영화를 찍는다고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배우분들의 반응, 정말 이게 될까? 뭔가 이런 그런, 아니면은 감독님이 믿고 뭔가 확신에 차서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신호를 들었을 때 배우분들의 반응, 한번 배우분들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에 잘 해주셨는데요. 우주 영화를 찍기 전에 상당히 이제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최면에 걸려서 찍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감독님이랑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시발롬 인류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그게 인류 최초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신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감독님께서 구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저예산이라고 해서 찍을 수 없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류 최초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찍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터라 딱 그 인류 최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촬영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인터스텔라 우주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 물론 뭐 잘 만들어지고 제작비가 많아서 그리고 또 아니면 여건이 충분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영화들도 있지만 만약에 감독님의 색깔이라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상태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수현 배우한테 줄까요, 마이크를? 소영 배우님, 그러면 이 작품 처음에 캐스팅 연락을 받게 된 과정이나 받았을 때 그런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면에 걸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뭐 우주 내용이건 뭐건 항상 완성하셨던 작품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되게 최면을 잘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엔딩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좀 확장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 연출하시면서 어떤 질문이나 철학을 중심에 두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구상할 때쯤에 놀랍게도 굉장히 그 인간과 우주에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주제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과정을 겪을 때부터도 계속 관심이 있던 주제였어요. 우주 어디까지가 우주인가? 우주라는 이 무한한 공간에 대한 호기심, 인류가 풀지 못한 뭐 영원한 숙제죠. 그리고 또 인류에 대한 근원, 우리가 어디서 왔고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 맨 첫 시작이 어땠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정답이 없잖아요.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창조론과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뭐 진화론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 그냥 이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나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인류에 대한 시발로 인류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어떻게 인류가 첫 시작됐을까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건데 그 영화를 촬영할 무렵에 이제 우주에도 이제 계속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우주 이야기를 또 쓰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 우주와 인간을 또 연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워낙 또 저희의 저의 이제 그 제작 방식이 저예산의 또 그 없음의 미학에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그럴 일이 없다. 이 영화 안에 그런 심오한 주제가 있을 리 없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외로 뭔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감독님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 장편의 그런 긴 작품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우주적인 그런 연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뭔가 감정에서의 그런 빌드업 서사를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다 시나리오 없이 촬영을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현장에 좀 즉흥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로 많이 제작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는